자, 오늘은 조커닷컴 2회차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명과학 지문이 아마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물론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을 이제 자주 접하고 계속해서 이제 풀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 원래 비문학 요 독서 지문들은 이제 고난도 지문들은 이제 해도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해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지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법들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핵심을 좀 잡아냈어야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혼자 증식할 수 없고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단백질 합성계와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생활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치료가 어려운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레트로바이러스 생활사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살펴보는 이유가 새로운 약제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RNA를 주형이라는 건 이제 주된 형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형으로 DNA를 합성하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DNA에서 RNA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RNA에서 DNA로 거꾸로 이제 바뀐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이 숙주세포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숙주세포에 흡착하고 이 세포 내로 RNA를 방출하면 이제 역전사 효소 작용에 의해서 RNA를 주형으로 DNA 합성을 하는데, 이 DNA는 이중가닥의 DNA가 된 후에 숙주세포 DNA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프로 바이러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활용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바이러스 흡착 및 침입 단계를 표적으로 해서 항바이러스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 일종인 HIV 1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외피에 있는 GP120하고 GP41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GP120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CD4와 케모카인 수용체라는 두 가지 단백질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CD4는 면역세포에만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세포 표면의 단백질이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감염되는 것은 CD4하고 GP120의 상호작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41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가 융합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3분자가 감량체를 형성한 후에 이 특수한 구조로 바뀜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세포막을 융합시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GP120하고 CD4 케모카인 수용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저해하거나 GP41의 활성을 막는 화합물이라면 약제로 쓰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HIV1 약제로 쓰일 수 있는 조건이 GP120과 CD4 케모카인 수용체의 상호 저해할 수 있는 작용이랄지, 그리고 GP41 활성을 막는 화합물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RNA로부터 DNA로 역전사 단계를 표적으로 삼아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흡착 및 침입 단계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 안에서 바이러스 복제 단계를 차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사 효소 저해제로 분류되는 화합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뉴클레오사이드계하고 비뉴클레오사이드계 이 두 가지 계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뉴클레오사이드계에 속하는 저해제는 히미린 등의 뉴클레오사이드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하이드록시기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뉴클레오사이드는 인산화가 되어서 활성화되면 이 DNA, RNA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 저해제도 구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인산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이 뉴클레오타이드형으로 바뀐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시기와 옆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해서 DNA 사슬이 길어지기 마련인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로 바뀐 저해제가 함께 있으면 이 저해제는 이 하이드록시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DNA 사슬이 길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번 네 번째 단락에서의 이 핵심은 RNA의 역전사 방해 물질, 그래서 이 뉴클레오사이드계나 비뉴클레오사이드계 이런 것들을 이 바이러스 합성 과정을 방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이제 숙주세포 DNA에 끼어드는 그 인더그레이스 효소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이 항 HIV 원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을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작은 단백질을 절단하는 단계를 표적으로 삼아 다행 바이러스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주세포는 이 DNA 정보에 따라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전달 단계에 진입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 기능을 저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것들을 저해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각 단락마다 이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작은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제 채워나가는 식으로 가져가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을 보면 답은 3번인데 아까도 읽었지만 GP41 같은 경우가 3량체를 형성하죠. 그래서 요거는 GP120의 적절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요 보기를 읽어보시면 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로피나비드라고 리토나비르의 혼합제라고 하죠. 이 혼합제인데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그래서 이 단백질을 단편화시키는 이 효소인데 이게 이제 미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답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들을 이제 써놨고 5번만 좀 보면 이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을 이 단편화하죠. 그래서 단편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이
왜냐면은 어 이 단백질을 프로테아제가 있으면 원래 이제 그 세포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는 프로테아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단백질 분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단편화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들이 이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제 프로테아제가 여기서는 방해 기전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게 HIV 치료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프로테아제 방해 단백질을 단편화시키는 걸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단백질이 단편화가 안 되면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프로테아제 전구체가 바이러스를 단백질 바이러스 단백질을 단편화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복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5 번이다라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각 효소들의 기능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잘 체크를 해야 이제 우리가 인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런 것들을 인제 좀 헷갈려 하면 프로테아제 5 번을 틀린 답으로 고르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자, 그리고 18 번은 답이 1 번인데,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주형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DNA를 전사한다, 이런 표현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번의 답은 1 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9 번은 답이 4 번입니다. 그래서 이 4 번에 이제 니은이 아니고 기억의 뉴클리오사이드에 속하게 되는 것이 요 어 바이러스 DNA 복제를 저해하는 이 요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 번이 틀린 것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 번은 이제 답이 B인데, 이제 요 레트로바이러스가 이제 바이러스를 합성시키는 이 각 생활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B 단계에서 티미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도 이제 잘 설명이 나와 있지만 티미딘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레오사이드의 역전사 요소 저해제입니다. 저해제. 저해제라서 그 하이드록시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DNA 사슬 구조가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봐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이 2 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 번은 답이 5 번으로 져야하다는 뜻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 번이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지문은 이제 경제 지문인데, 뭐 그렇게 경제 지문치고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과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측 변이를 통해서 기업의 행동 변화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뭐 낮은 가격을 형성했을 때 상대방은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 그 가격이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얻는 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추측 변이가 0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이 다 서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A는 이제 A가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B가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이 표에 140에 30이 되니까 A는 140, B는 30의 이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 B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고 50의 이윤을 얻는 상태로 균형이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높은 가격 선택을 하는 것보다 기업의 이윤을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가격 전략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80-80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50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협조해서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하는 담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믿을 양성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담합의 유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담합의 이탈을 하여서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담합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이 1 기만 담합을 한다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 A가 담합에 참가를 하면 이 Y 면적의 이윤만 얻을 수가 있는데, 상대를 기만한다, 즉 배신하게 되면 X 플러스 Y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뭐 이렇게 써 놨죠. 근데 인제 기업이 N기 동안에, N기라고 하면 이제 뭐 2 기일 수도 있고 3 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기만큼 이제 담합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N기가 충분히 길어지면, 그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담합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합자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처벌을 감면해 주는 이 제도인데, 담합에 내재하는 불안정성,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인제 고거를 이용해서 담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담합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담합 지속 기간 N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 이유가 기업이 담합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속 기간을 더 늘리는 경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제 자진 신고제를 하면 N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면 그거의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의 단축으로 Z G가 X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담합이 유지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 신고제가 잘 유지되고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적발 확률이 높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처벌 수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신고를 했을 때 이 신고한 사람의 이득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전 신고성에 대한 마지막 단락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2 번은 그래서 4 번이 답인데, "수축 변이가 0 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 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이 답인데, 이 기억 같은 경우는 1 기만 담아 A는 1 기만 담아이 B는 N기 동안 담았는데, 그래서 A는 이제 90 으로 봐야 되죠. X 플러스 Y를 X를 30, Y를 60 으로 잡으면 이렇게 90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니은 같은 경우는 서로 80의 이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D는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n이 3 이면 이렇게 그 사각형을 계산을 해 보면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합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90 이고, 이렇게 담합을 해도 90 이니까 이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24 번은 이제 내시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월 전략,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 적어 놓은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답은 2 번이겠죠.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모두 기업이 높은 가격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 높이 가격을 책정해도 담합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합을 하고 있는, 우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 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 번은 A국이 이제 과징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75에서 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더니 신고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00% 감면에 주는 것으로 바꿨더니 이 적발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일까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감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담합의 확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면 그 아까 읽었던 그 문제 그러니까 지문에서도 보면 자진신고제가 개정 이전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라는 것은 담합 적발 확률이 높고 처벌이 강력하고 두 조건이 이미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그 과징금을 높인 것이 이 적발 확률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적발 확률은 높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번은 A가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안 푸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을 보면 이 정신적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전쟁이나 어떤 그런 그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동부 전선에 있을 때다. 45권총 150발을 선전해서 다 쏘았다. 그래서 빈간통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막 엄청나게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발 반동이 굉장히 쾌감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쾌감도도 올라졌지만 갑자기 피로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어떤 감정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 쾌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피로감도 있었다. 그래서 귀가 먹먹하는 소리가 났다. 이명현상이겠죠. 그래서 이게 신경외상이다. 포병장교한테 많이 있다. 적당한 치료법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수도병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중이가 어느 여름에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중이가 이 원동기 소리 어느 날 이제 자기 혼자 오고 있었는데 원동기 소리가 나서 손을 가로저어서 아니 손을 흔들어서 자신을 태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태워준 거죠. 태워주지 않았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곧 얼마 안 가서 차가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얀 먼지가 둥글게 푹 솟아올랐다. 그러면서 차가 네 다리를 뻗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음소리가 나서 다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운전대 옆에 있던 중이가 제일 중태였다. 그래서 이제 성중이는 이제 자신이 뭔가 이렇게 내리막에서 저렇게 속력을 내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점점점이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병이 성중이님은 안 태워줘서 그렇다, 그 새끼들 이러면서 약간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던지고 있지만 그는 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자식들 꼬라박아 버려라 나를 안 태워줬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빨리 너무 선명히 그렇게 비참하게 실현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 자기가 살쾡이를 돌로 맞춰서 죽인 적이 있었는데 내 다리를 뻗어버린 거죠. 자동차 전복 사고하고 대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죠?
근데 이때는 꾸짖음을 해준 사람이 있었고 지금 꾸짖음을 해주는 사람이 없죠. 엄마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에는 꾸짖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이 스쳐간 것, 그래서 엉뚱하게도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면 답은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관은 대충대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자, 그리고 28번은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이 기억은 깡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특별한 의도 없이 쌌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은, 4번이 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중역 폭발 사고에 이 누군가에게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 외상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부터는 힘내시죠. 작품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2번의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9체인 제 막매가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 귀영도의 가을 무덤 제 막매가는 상호 텍스트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누이를 제 막매가가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죠. 그래서 이 육친인 누이의 죽음의 충격과 슬픔을 미타철에서 재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불교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그래서 이 나와 누이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걸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해라 라고 하면 죽음, 뭐 누이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같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33번을 보면 자, 나는 중학생 시절 누이의 죽음이라는 시인의 생체험에서 비롯된 시이다. 그래서 이제 32번을 보기하고도 좀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유년기에 관한 관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필요한 것들은 필기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이야라고 부르죠. 이런 것을 도노법이라고 하죠.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이제 누이야라고 부르면서 그리움 애상적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을산 그림에, 그래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고, 빠진 눈썹 두어나틀, 그래서 그 죽은 누이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죠.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물어보고 있죠. 의문형이죠. 그래서 누이 죽음을 이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래서 누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문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래서 즈문밤의 강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일어서다라는 것이 재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그래서 누이와 관련해서 화자가 떠올린 과거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돌로 살아서 반짝이 오던 것을 덜어놓은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것과 스스럼 없이 건너이던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죽은 누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오는가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누이를 이제 반복하는 것은 이제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해산 그림에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나틀 기러기가 강물에 뿌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그래서 누이와 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래서 지구법. 누이의 아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돌던 눈썹 두어 나치 이 몸물의 속에 비춰옴을. 그래서 이 몸물에 비친다는 것은 이제 누이하고 재회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여기도 누이를 부르고 있네요. 누이야, 도노포.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내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그러면서 죽은 누이를
향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리도록 하연. 그래서 이 꼼강각적 증상이 드러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각에 촉각하다 그죠? 그래서 허연인데 이제 시리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촉각을 이제 드러내게 했죠. 눈의 시각을 촉각화시켰다. 영하의 가을에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암울한 이런 상황인데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건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누이가 잠든다고 표현을 해서 깨어나기를 바라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씨마저 피해 나르는 부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그러면서 죽은 누이의 어떤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 내어 껄끄러운 내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그래서 이 악수라는 것은 이 누이와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 이런 누이의 죽음으로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슬픔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딱딱 부딪히는 이빨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그래서 푸른 피를 통해서 과거를 함께 보낸 혈육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물 개울 건널 때 외라서 그리도 숟가락을 옮겨주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러움 빨았더냐.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희망이 없었던 과거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솟아나야 희망이 있는 건데, 그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증시킨 칡, 그러면서 힘든 형편과 화자와 누이를 얘기하고 있죠.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신경증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어둠과 싸웠습니다. 편안히 누운, 편안히 누워서 이제 그 죽어서 이제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화자의 바람이 있는 거죠. 내 누이야, 내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솔바구리. 그래서 이 화자의 하얀의 정서죠.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는 것이 어인가닥이냐. 그러면서 누이와의 정신적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재로 돌아와서 죽은 누이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0번 봅시다. 30번은 답이 4번이죠. 그래서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청자인 누이를 설정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틀린 걸로 보면 되고, 이 3번만 좀 보면 음성상징어, 여기서는 철철, 딱딱 이런 것들이 음성상징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감각적 표현은 이 가나 모두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은 답이 2번이겠죠. 혈육에 대한 죽음의 슬픔,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자, 32번은 답이 5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공간이지 대조적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3번은 답이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 생과 사를 초월해서 편안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자, 누이 무덤에 술을 부으면서 죽은 이의 안식을 기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제를 통해서 이제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정서에 영향을 미칠 영향과 그 영향의 정도 및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겠죠. 우리의 어떤 예측과 이런 것들은 항상 빗나간다 이런 거겠죠.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훨씬 더 짜릿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지를 읽는 것은 양말에 구멍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정세에 대한 우리 예측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 실험을 해봤다. 그러면 이 실험을 해봐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승자 집단과 패자 집단, 그래서 그 선거에서 당선된
이 집단을 나눠서 1년에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예상한 경험한 정서는 예상치와 차이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승리한 집단은 1개월 후에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패배한 집단은 1개월 후에도 자신을 슬플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정서는 이렇게 승리를 했던 패배를 했던 예상치보다는 훨씬 짧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정서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될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매겨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요소에서만 치우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집을 새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그 집이 제공할 쾌적함만 생각하고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기의 왜곡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 받을지도 모를 스트레스를 부풀려서 해석을 한다든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인하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사건들만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치우침, 부풀림, 과대평가. 이것이 정서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다. 근데 이것들도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정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예상치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았다. 그래서 이 패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예상한 슬픔의 정도는 실제 슬픔 정도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누군가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뭐 패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슬플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톤을 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예측은 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짧았다고 하죠. 그냥 짧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요인이 왜 작용을 하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심리적 면역 체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자 집단의 의견은 일관적이었고 패자 집단의 의견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당선된 후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승리를 합리화해서 불행한 정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 불행한 어떤 생각이나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좀 합리화하면서 과거를 잊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하죠. 34번은 2번이 답이겠죠. 글쓴이 경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5번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볼 수가 있고. 자, 36번은 그 답이 이제 니은 디귿 미음이라고 해서 5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차이가 존재하고, 이응 같은 경우는 맞죠. 부정적 정서에서 나타난 정서의 척과 실적 정서에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을을 보면 예측보다 지속 기간이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문에서.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7번은 갑은 이제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얕잡아 볼 거라 생각해서 큰 중형차를 샀고, 을은 유지비가 적게 되는 경차를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던 경험만을 생각해서 이런 경험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것을 이게 경험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사고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유지비라고 하는 건 이제 보험료나 기름값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워 하던 중에 경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자동차를 팔아버리고 이제 경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 경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갑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로 인해서 심리적 면역 체계를 작용시켜서 자기가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도 이제 자신이 예를 우리 지문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동차, 그러니까 지지했던 후보가 이제 패배했을 때 그 승리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어떤 패배한 경험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갑은 이제 이런 심리적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인데 수경낭자전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군, 그러니까 주인공의 나이가 16살 되던 때였다. 근데 이제 몸이 노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 이제 잠이 들게 되면 임무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들립자에 운몽자를 써서. 그러니까 임몽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꿈에 그리던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도련님은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왔다.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세라고 하는 건 속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언제 봤을까? 나는 어 이렇게 속세에 있는 사람이고 당자는 천상에 섰는데 우리 사이에 어떻게 어 인연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꿈속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도련님 본 뒤 비를 내리게 하는 성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이제 기양을 내려왔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잠에 깨어났더니 이게 강몽이죠. 꿈에서 깰 각자를 써서. 근데 방 안에서의 선녀의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향기가 됩니다. 꿈속의 일이 현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용모가 초췌해지고 안색이 곧 죽어가는 사람들 안 좋게 바뀌었다. 선녀 보고 싶은 마음에 상사병에 빠졌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보는데 여자 때문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입몽을 합니다. 도련님, 어떻게 이렇게 저런 생각은 나머지 병이 되었습니까? 제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드릴 테니 도련님 침실에 두어라. 그래서 치매를 풀도록 하세요. 잠을 깨고 보니까 실제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군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신기하게 여겨서 어떤 이런 보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부유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낭자를 그리워하는 마음 커져가지고 이제 후부연을 맺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 공부에 뜻이 없는 걸 보고 아유 너네 천생연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너 과거를 통해서 좀 입신양면을 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좀 알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이 돈이 많은데 굳이 과거를 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한테 불효하게 된다. 그게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꼭 급제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뒷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슬픔을 금치 못하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길을 떠났는데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집으로 돌아와서 담을 넘어서 낭자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사랑에 거의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정애를 풀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그래서 38번은 답이 2번이겠죠. 비현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속세의 존재인 성군하고 천상계의 존재가 만났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과거에 이제 천상계에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3번만 조금 보면, 보여주기 방식이라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대화 인물 제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약간의 거리가 있죠.
그래서 독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거리가 이런 걸 좁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좁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할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이제 조금 체크할 포인트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39번은 답이 5번이죠. 자, 유교적 가치관보다는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낭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중요시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40번은 기억,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4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요거 잠이고, 이것도 잠이죠. 그래서 둘 다 잠인데, 기억과 니은 등장인물에 새롭지 않은 인물의 사건의 정기성을 부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 소설인데 우리 이제 관동별곡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이제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머지않아 학교 내신에서 이제 접하게 될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공부를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씩 모의고사나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전체 전문은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중약해서 따온 거죠. 자, 소양로, 대양로, 눈나래, 국어 보고 자, 정향사 진월대 글쓴이 위치입니다. 그죠? 얹어서 앉으니 자,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이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원관념은 이런 것들 다 금강산이죠. 그래서 여산의 참다운 모습을 금강산 여기 와서 다 보는구나. 그래서 이 금강산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여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조홍의 헌사토 헌사할샤 이런 것들 조물주의 솜씨가 그래서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산봉우리 모습을 통해서 자연과 아름다운 삶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거든 뛰지 마라, 섞거든 솟지 마라. 무슨 뜻이냐면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 하면서도 뛰는 듯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구법 그리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류법 두 가지가 드러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영을 꽂았는데 백옥을 묶었는데, 자, 연꽃을 꽂아 놓은데 백옥을 묶어 놓은데, 그래서 산봉우리를 부영과 백옥의 백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대구법이 나오고, 동명을 박차는데 북극을 기하는데, 자, 그래서 동명이라는 것은 동해를 얘기합니다. 동해를 박차는데,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북극을 기어 놓은 듯하다라고 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금강산에 대한 묘사죠. 높을 시고 망구대여 외로울서 혈명봉화. 자, 높기도 높구나 망구대여. 그래서 외로워 보이구나 혈명봉화. 그러면서 여기는 대구법, 도치법, 배인법이 다 나옵니다. 높을 시고 서술어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도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외롭다는 정서는 인간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절개와 외로움을 빗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충신이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하늘의 주밀어 무사일로 사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임금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의법이죠. 실제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또 있고, 임금님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늘에 치밀어 올라서 무슨 말씀을 아래려고, 그래서 충언을 아래려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만급 오랜 세월 지나도록 그 모습을 이제 굽힐 줄 모르는가. 그래서 지조가 놀랐구나. 어와 너여이고 그래서 너 그래서 망구대 일망봉을 얘기하는 거죠. 너로구나. 의인법이죠. 너 같은 기사를 가진 게 또 있었겠느냐. 그래서 개심대에 고쳐 올라 다시 올라서 중앙성을 바라보니 12,000봉 금강산 12,000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12,000봉이 넉넉하여 충분하여 헤아려 볼 수 있구나.
봉마다 맺혀 있고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끝마다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 이 기운이란 것은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별표 쳐주세요.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맑거든 좋지 마라, 좋거든 묻지 마라. 자,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든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이러면서 산의 깨끗하고 맑은 전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대구법, 연세법, 반복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운을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그러면서 이제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훑어내서 내가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혹지정과 인재 양성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각양각색이죠. 금강산에. 그래서 이 정적인 모습, 그리고 태세도 하도할샤, 그런 이런 것들은 금강산의 동적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천지가 삼키실 때, 그래서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만은 그래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하도할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 모두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 하여서 정답기도 하구나. 그래서 영탁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귀니신고 물어보고 있죠. 서리법이죠. 비로봉 꼭대기. 이 비로봉 꼭대기라는 것은 이제 학문의 완성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라보니 누가 있느냐? 올라본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없으리라.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다든고. 그래서 동산과 태산, 중국 산둥성에 있는 두 산인데, 둘 중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자, 그래서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너 나라가 넓은지 좁은지 우리는 모르거니와 넓거든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이고. 그래서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고 했는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동산태산에 올랐는데 그 동산태산을 둘러보고 하는 얘기가 너 나라가 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의 정철이 볼 때는 이 공자의 경지가 야 천하를 작게 여길 정도로 이 공자의 어떤 그 경지가 높다. 이 후연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와 저 지위를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냐 알 수 있겠느냐. 그 공자의 경지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못하거니 오르지 못할 바에는 내려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죠. 공자의 경지에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 학문의 경지에서 내려가는 게 내가 올라가지 못할 바에는 내려가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죠. 원통법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러면서 원통법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럭바위 화룡새가 되었으라. 그래서 그 앞에 넓은 바위는 용이 번에서 생겼다는 화룡소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설에 있어. 그래서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그 안에 굽이굽이 설에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 중의성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늙은 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로 볼 수도 있고요. 주야에 흘러내려서 창에 내어가니 그래서 활용소의 고인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려서 드넓은 바다까지 이어졌으니 자 풍문은 언제 얻어 삼위로를 때렸느냐. 그래서 이 천년 어 노령아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간의 비를 내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임금의 덕목 중에 하나였고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는 임금이 신발을 벗고 막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이 여건이 풍운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요 파트 가장 많이 나온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라. 그래서 음해라고 하는 것은 이 벼랑 끝에 있는 있기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외진 상간 벽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늘진 낭떠러지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선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민정신과 숭고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중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해안으로 갑니다. 이제 금강산까지 묘사를 했고 고주해람하여 덩자의 우에 올라가니 그래서 한 척의 배를 띄운 뒤 호수를 건너서 정자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그래서 강문교 너무 동해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동용한다 이 기상. 그래서 조용하구나 이 기상이요. 그 넓고 아득하구나 화란하다 저 경계요. 그 동해 경계요. 동해 바다는 이제 섬이 없어서 쫙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득한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의 조화를 찬양하면서 우아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구법으로 볼 수가 있고, 이도곤 가진데 또 어디 있단 말인고, 이것보다 갖춘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홍장의 고사를 헌사타 하루리다. 그래서 고사 같아서 어울리지 않게 야단스럽다 하겠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용한 경포대,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 있죠. 그래서 경포의 분위기에 비해서 홍장의 고사가 좀 야단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경포는 굉장히 조용한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 어울리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홍장의 고사가 또 있을 만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대도 풍속이 좋으시고 강릉지방 풍속은 좋기도 좋구나. 절여 정문이 뭐냐? 충신 효자 열려를 표창하기 위해서 세운 정문이 그 표창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정문이 골골이 버렸으니 동네마다 열렸으니 비옥가봉 이제도 있다 했다. 그래서 이 요순 태평선제가 이제도 있다 하겠다. 그래서 태평선제를 이제 자기가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태평성대라는 걸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진주관 축성로 50천 날인물이 그래서 진주관은 삼척에 있는 것인데 그 아래 50천을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서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각에 몸매게 다해고죠. 자, 여기서 이제 영군 지정이 드러납니다.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 어떤 거냐면 한강과 이 남산을 이제 목명이라는 게 서울 남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임금님 계신 곳에 이제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줄기를 임금님 계신 한항으로 돌려서 서울 남산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습니다. 그래서 관원의 여정은 끝이 있고 또한 자연 풍경은 도무지 싫지가 않다. 위정자로서의 책임의식이죠. 이 왕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리 여정. 그래서 작자의 신분이 관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이제 기행문이다. 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풍경이 도무지 실증이 않다. 그러니까 나의 여정은 끝이 있고 자연 풍경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내적 갈등이 있죠. 나름대로의. 그래서 공과 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미라고도 합니다. 자, 유해도 하도할시야. 그래서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객수라고 하는 것은 이 손님 객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씨름을 달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인간 본연의 욕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를 띄어내서 두으로 향할까? 그래서 신선이 타는 땡목을 띄어서 북두성과 견호성으로 향할까? 선을 찾으러 단연에 머물까? 그래서 이 신라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선을 얘기하는 건데, 사선을 찾으러 단연에 머물까? 라고 하면서 관동별곡의 어떤 그 강릉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봅시다. 이첨의 원수. 강회하한, 그래서 물의 종류, 큰 물이 흐르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총, 동백, 곤윤, 민산, 그래서 산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이 땅에 있을 때는 비록 잠복하여 괴어 있으나 땅 위에 나오게 되면 유동하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해서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물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람 사계를 만든 후에 이렇게 했으니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이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근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의 근원을 아는가? 그래서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를 집중하게 하죠. 보호하고 표현이 한없이 넓고 크니 왈칵 닫혀서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의 근원적 속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동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수풀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억측하고 이웃 사람들이 먹지 않으려고 했다. 물의 근원을 알려고 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냉정으로 이름 난 것과 그래서 벽돌로 우물을 바로 만들어서 이제 자신이 이걸 고쳤죠. 그랬더니 이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 그래서 왕래하고 길었어도 마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B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이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내는 것인가 했다. 그래서 근원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그래서 우물의 문제를 통해서 인재 등용의 문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제주가 좋게 있는 임금을 착하게 하면 백성은 윤택할 선비가 있는데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아야 된다.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지기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지음을 얘기합니다. 지기지우라고도 하죠. 사자성어로. 그래서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세상에 드러나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속성이, 근본적 속성이. 그래서 서리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에 있는 자는 외모 언변, 그래서 겉모습과 말솜씨, 드러난 물의 현상인데 사람을 취하고 마음의 꼭지, 구분과 고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이 변하지 않으니 물이 흐르는 것 말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올바름이 아니라 외모 언변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근원의 근본하라, 근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번은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A에서는 대비를 활용하여 인간사의 일반적인 속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B에서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42번은 이제 답이 5번인데, 우리 사음보 잘 알고 있죠? 대학로, 소학로, 눈알의 굽어 보고 이런 것들 4번 끊어서 가는 걸 우리의 사음보라고 얘기하죠. 42번에는 내혼 대비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3번은 답이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들은 이렇게 틀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맞는데 부분적으로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4번은 답이 4번이죠. 그래서 지역에 사소한 자연물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음지에 있는 백성들의 선정을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음의 이음풀을 다 살아내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5번의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대상의 본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족보닷컴 2회차 모의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